경우에서 나와요. 경우에서부터 나가죠. 자, 경우에서부터 합시다. 자, 알죠? 오늘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개별 수업 때 질문 좀 해주시고 책이 이제 끝나야 됩니다. 다음 주 끝나요. 화요일 날 피바람이 불 거야. 화요일 날 책 잘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수련을 하고 있어. 수련을 하고 있는데 나열하는 거, 이웃하는 거하고 저번 시간에 이웃하는 거하고 이웃하지 않는 거하고 교대로 서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자, 보자. 1571번 문제 보도록 하십시오. 자, 기본적인 개념은 끝난 거야. 이제 너희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지. 71번 문제가 있어. 의자가 있습니다. 좌석이, 자, 여기 두 개. 7인용이네요. 7인용 승용차가 있습니다. 7인용 승용차가 있는데 남학생 3, 여학생 2, 선생님 2명이 7인승에 타는데 오케이. 운전석이 여기라고 하십시다. 운전석에는 선생님만 앉을 수 있고 조건들이 있어. 여기는 선생님만 앉을 수 있어. 그리고 여학생들은 2명은 가운데 줄. 여학생들은 보호해야 되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안 죽어야 하니까. 자, 이 가운데 줄에 앉히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제일 처음에 우리 어디서부터 처리할까?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해야 되잖아. 일단 운전석을 결정해야지. 선생님이 2명이 있단 말이야. 일단 뭘 해야 돼? 2명 중에 1명이 여기 운전석에 앉겠지. 그래서 2가지로 운전석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운전석에 1명이 앉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조건은 여학생 2명인데 여학생 2명이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 가운데 줄이 3개야.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자가 배열이 될 거란 말이야. 짝지어질 거야. 얘를 어떻게 표현했어? 3군데 중에서 2군데를 선택해서 배열되겠다, 짝지어지겠다라는 얘기는 3P2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자 2명이 이렇게 어딘가에 앉게 될 거야. 자, 여학생까지 결정했어. 나머지는 별다른 조건이 있어? 없지? 없어. 없어. 그냥 배열하면 돼. 자리가 4개인데 남는 사람도 4명이야. 4명은 4개 자리에 배열하기 어떻게 돼? 4팩 바로 쓴다고. 4개 4개 짝짓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어.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오면서 너희들이 이걸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좋고요. 자, 이런 것들 잘 봐두셔야. 그래서 빨리 와! 야, 토요일도 지각하지 마. 뭐야 도대체. 일요일도 빨리 와. 시작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입니다. 5번 받았어. 지각하지 말자. 진짜 지각하지 말자. 넌 내가 이런저런 편집까지 봐줬는데 다행히 지각하지만. 민지 어디 갔어? 민지? 민지 몰라? 뭐야? 민지 왜 안 될 거야? 조용히 가자. 그 다음 다시 말하지만 순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1577번 문제 봐라. 자, 77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폴란드 이렇게 했어요. 폴란드가 있는데 6개를 일렬로 나열시키는데 모음 사이에 2개, 모음 사이에 2개를 대열, 자음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어. 자음이 들어가고 싶어요. 자, 일단 모음부터 처리합시다. 모음은 뭐야? O하고 AG. 자, 스페셜한 것부터 해야 돼. 모음 사이에 2개의 자음이 들어가래. 그럼 모음이 OA야. 근데 봐봐.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겠어? 너희들이 이런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숫자 카드를 가지고 지각하지 마.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OA 사이에 2개가 들어가게 배열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너희들이 제일 처음에 뭐 하겠어? 뭘 가져올지 생각해봐. 앞에 POLAND 숫자 카드란다. 철자 카드가 있어. 뭐부터 하겠어?
O하고 A A를 가져오겠지. 일단 모음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 들어가고 No! O하고 A를 가져오기만 하면 돼? A 배열을 해야지. OA로 할지 AO로 할지. 그래서 두 개 배열하기 어떻게 돼? 2 팩 2라고 해도 돼. 근데 보통 두 개 배열 나열 이건 전부 다 팩토리얼을 붙여. 알겠어? 2팩으로 먼저 좋아. 앞에다가 A를 붙이고 뒤에다가 O를 썼어. AO! 근데 이제 가운데다가 몇 개 가져와야 돼? 두 개 가져올 걸 고민할 거 아니야. P, L, N, D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배열하겠지. 그렇지 말 그대로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배열을 하겠지. 뭐 이렇게 딱 치자. 자 APRO 그럼 얘가 배열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돼. 얘는 한 개 철자로 봐야 돼. 자 PALO 이거 써버렸어. 이게 한 개가 돼버렸어. 그럼 총 몇 개가 된 거야? 세 개가 되지. 세 개를 배열하는 거야. 3팩. 이렇게 해볼까? not loa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상황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치? 이제 정말 경우의 수는 너희들이 이제 그 상황들을 막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근데 ND가 앞으로 둘 다 갈 수 있어서 그냥 4P2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3팩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뭘 했어? 3팩이 아니라 4P2 되잖아요. 4P2. 이것들 다 나열해야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얘는 하나가 됐잖아? 네. 한 개로 볼 거잖아? 카드가 3개 있는 거야 지금. 카드 3개를 배열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어떻게 4팩2가 되지? 아닙니다. 왜 4팩2라고 생각하지? 왜 4개가 됐지? 3개밖에 없는데? 3개를 다시 배열하는 거야. 들어가시니까 이 동그라미 가운데 A.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단순 배열인데? 아 그래요? 단순 배열이야. 그냥 배열이야 그냥 배열. 여기는 하나가 돼버려서 사이 못 들어가잖아 당연히. 아 맞네. 그냥 단순 배열이야. 그래서 3팩이야. 자, 알겠어? 너희들 다 왔어? 개별 수업 때? 네. 다인이 왔어? 그때 왔어? 어, 왜? 네, 영어 바로 영어가 있었는데 그거 연습하고 오겠다고 했었어 그럼? 하지 말지 그래서 못 얻겠다는 얘기였잖아 그럼. 온다고 했잖아. 근데 넌 나한테 영어 얘기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 야 끝나고 온다면서 연습을 더 해라고 연습하고 와라라고 그까지 용서해 좀 봐줬는데 영어를 갔다고? 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상황을? 영어 얘기는 안 했었잖아. 나 당연히 10시까지 할 줄 알았지. 그래서 하라고 한 거지. 배구 하지마 배구. 그리고 이제 좀 시험때이잖아. 네가 안 해서 부른 건데 그건 약속이라니까? 네, 또 안 올 거잖아 또. 좋네요. 제대로 좀 별로 없었어. 불렀을 때. 준수야. 준수는 좀 이따. 동빈이 왔어? 네, 왔어? 저 목요일날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왔지? 네. 주원이는 며칠 왔겠지? 3일 다 왔어 너? 3일 다 왔어? 이틀 와서 잘했어. 민주 왔어? 어? 왜? 민주 너는 왜? 저 엄마가 오늘 손톱 받아요. 집에서 놀러 갔어? 리누는? 와서 왔어? 결혼 기념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럼 저도 갔어요. 금요일날. 아니, 그 외에는 마음대로 와도 돼. 네. 언제든지 와서 공부해도 돼. 야, 내가 반드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하자. 좀 하자. 나 금요일날 갈 거야. 자, 됐어. 이런 스타일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좀 뭐 이제 80번 같은 문제 시간이 없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자. 쉽거든요. 별 3개가 아니야. 이게 각각이 너무 쉬워. 3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3개짜리가 붙었는데 너무 쉬워. 이거 해야 돼. 너무 쉽다. 80번.
다음 주까지 책이 끝나야 됩니다. 화요일 무조건 끝납니다. 무조건. 할 거 많으면 오늘 같은 날 그냥 더 남아서 해. 지우쌤 더 남아주세요. 나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해하고 선하고 명이 이웃해야 돼요. 이웃하는 상황 3명을 배열해야 됩니다. 3패. 그럼 몇 명이 됩니까? 얘는 한 덩어리가 돼버리고 2명, 3명이 됩니다. 3팩에 3팩이겠죠. 36까지. 자, 해선 사이에 한 명이 서야 돼요. 일단 해하고 선부터 배열이 돼야 됩니다. 해하고 선부터 배열이 돼야 돼요. 해가 무조건 앞에 있으란 말이 없기 때문에 2팩으로 배열이 됩니다. 선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자, 해가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 사이에 한 명이 와줘야 돼요. 자, 해선 말고는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명이 왔다고 치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또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해선명이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1명, 2명, 3명을 배열하는 문제가 되죠. 3팩이 됩니다. 6, 22, 12, 3, 36까지 그런가? 네, 맞아요. 자, 해선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양 끝에서요. 자, 적어도란 말이 붙어버리면 머리 아파요. 여사건. 그렇지, 여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전체 사건에서 반대 사건을 빼는 거예요. 전체 사건은 무엇이냐? 5명을 배열하는 사건이 전체 사건이에요. 즉 5팩토리얼이 전체 사건입니다. 거기서 빼버려야 돼요. 해선명이 어느 누구도 양 끝에 서지 않아요. 5명이 배열되고 싶은데 양 끝에 해선명 어느 누구도 배열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민호, 민희가 양 끝에 서야 되는데 2명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2팩토리얼로 민호, 민희를 배열하고 나서 3명, 해선명을 3명을 배열하는 겁니다. 3팩이 되겠죠. 5팩 얼마인지 외운 사람? 120 빼기 6이 12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절대 터프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3개를 물어보기 때문에 터프라고 한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전식 배열. 이거 중학교 때도 했거든요. 사전식 기억하지? 네. 배열했을 때 빠른 순서부터 배열을 했을 때 몇 번째 누가 오느냐라는 거 중학교 때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 자, 문제 중에서 영어로 된 거죠. 영어로 된 거. 오케이. 1585번 보세요. 1585번 보면 ABCD를 배열하고 싶어요. 그런데 PDCEA는 몇 번째입니까? 사전식 배열이에요. 근데 라일런 순서는 A, B, C, D, E, F 순서대로 배열이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철자로 물어보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문제 풀 때 숫자로 바꿔요. 자, 빠른 순서부터 1, 2, 3, 4, 5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1, 2, 3, 4, 5를 배열하는데 작은 숫자부터 배열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됩니까? 2, 4, 3, 5, 1은 몇 번째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자, 1, 2, 3, 4, 5를 배열하는데 2, 4, 3, 5, 1은 몇 번째 옵니까? 자, 1로 시작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4팩입니다. 4개, 나머지 4개 배열하는 거니까. 그치? 24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입니다. 자, 얘가 몇 번째인지가 궁금해. 그 다음에 오는 건 2가 될 텐데 얘는 좀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그치? 뒤에 숫자가 있으니까 이것보다 작은 것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럼 2, 4로 시작하는 것보다 작은 것은 2, 1로 시작할 수 있어요. 2, 1로 시작하는 건 3개를 배열하는 가지수입니다. 3팩이에요. 6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이 2 똑같은 게 올 수 없으니까 3으로 시작하는 걸 나열시키는 거예요. 얘도 3팩입니다. 6가지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2, 4인데 여기가 2, 4잖아. 그치? 이제 2, 4로 시작할 텐데 좀 더 디테일하게 1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다 적어버려도 돼요. 지금 남아있는 게 1, 3, 5 남았잖아요. 1, 3, 5가 가장 작고요. 2로 3이 그 다음이고요. 3, 1호가 그 다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3, 5, 1이 올 겁니다. 여기 다 적어버리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어.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4개가 되죠. 지금 몇 번째입니까?
12 더하면 36의 40번째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중학교 때도 했단 말이야. 맞지? 중학교 문제예요. 이거 고등학교 문제 아닙니다. 중학교 문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혁이는 안 오나요? 혁이 오늘 늦겠다고 연락 왔어요. 웬일로 연락을 줬어요. 연락을 준 거 보니까 많이 늦으려나 봐요. 자, 1000보다 크고 한 번 더 갑니다. 3개짜리. 1000보다 크고 6000보다 작대요. 근데 짝수 중에서 다른 숫자 각 자리가 다른 수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풀까? 일단 짝수가 중요한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1000의 자리가 모든 숫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이런 상황은 1로 시작할 때, 2로 시작할 때, 3으로 시작할 때, 4로 시작할 때, 5로 시작할 때 나눠서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짝수가 되고 싶어요. 여기에 몇 개가 올 수 있어요? 0, 2, 4, 6, 8 5개가 올 수 있습니다. 5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써버려요. 2를 썼다고 치자. 근데 A는 1이랑 A 2, 4, 6이랑 A 3 올 때 나눠서 그건 나중에 풀고 나서 보여주려고. 아, 네. 얘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걸 딱 보자마자 그 생각 안 난단 말이야. 자, 2로 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지금 숫자가 몇 개 남아있어? 0, 1, 2, 3, 4, 5, 6, 7, 8, 9에서 2개 썼으니까 8개가 남아있잖아. 8개 중에서 2개를 배열하면 되지. 그냥 중학교식으로 할까? 8개 중에 1개, 7개 중에 1개. 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부터 결정하고 8개 중에 1개, 7개 중에 1개. 그렇죠? 자, 2로 시작해보자. 어라? 2로 시작해버리면 서로 다른 숫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가 못 오게 돼요. 그럼 몇 가지? 4가지 중에 하나가 오겠죠. 4가 왔다고 치자. 나머지는 똑같죠. 남아있는 8개 중에 1개, 7개 중에 1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경준이 말처럼 홀수로 시작할 때는 여기에 짝수가 올 수, 모든 짝수가 올 수 있는데 짝수로 시작할 때는 여기에 하나가 빠진 게 오기 때문에 자, 이거 2가지의 경우의 수가 같고 이거 3가지의 경우의 수가 같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5, 8, 7이 3번 더해지는 거고 4, 8, 7은 2번 더해지겠다. 자, 어렵지 않아. 너희들 이제 경우의 수는 특히 내가 풀어주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돼. 직접 풀어봐야 돼.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좀 풀어봐야지 도움이 되거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 나는 좀 민지가 좀 주중이라도 왔으면 좋겠어. 자주 공부 좀 해야지.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진짜. 나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왔었잖아. 와서 공부 좀 해. 질문 좀 하고. 자, 유형 11번으로 갑니다. 유형 11번 마지막 유형이고요. 자, 뭐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적어도가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어떻게 풉니까? 반대로 푼다고.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들은 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요. 의자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의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1593번 문제. 159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스스로 좀 계획을 해봐요. 93번 문제. D의자 7개. 경우의 수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진짜. 나도 뭐 수원 뭐 아니 봤겠지. 대수, 미적분, 심화 미적, 뭐 확률 통계, 기하 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경우의 수는 진짜 내가 딱 실수하면 무조건 놓치고 가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니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자, 7개 의자가 있어. 근데 2명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적어도 하나의 의자가 있어야 돼. 2명이 앉는데 적어도 빈 의자 사이를 떴잖아 이거야. 2명이 이웃하지 마라 이거야. 적어도.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쉬울까요? 이웃한 게 쉬울까요? 이웃한 게 쉽거든. 2명을 이웃할 때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전체 가짓수. 자, 7개 의자에
7개 의자에 2명이 앉고 싶어요. 오, 일찍 왔어. 그러게 전화까지 했는데 지금 아직 정모의 수를 하고 있는데 빨리 행위를 다 풀고 있어. 자 7개 의자에 2명이 앉고 싶은데 이웃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자 7개 의자에 2명이 앉는 가지수 몇 가지일까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자 7개 의자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일까요? 당연히 7피트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내가 의자 앉는 문제는 어떻게 하랬지? 자기가 앉을 의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2명이 앉을 거야. 나 여기 앉을 거야. 근데 의자를 고르는 가지수는 없어. 다 똑같아, 의자는. 그러면은 뭘 해야겠어? 일단 사람 2명과 이거 어려운데 사람 2명과 의자 나머지 5개를 배열하는 문제가 있다. 맞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좀 더 배우면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 같은 것을 포함할 수, 나중에 저기 확률 통계를 배우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이 이거 이렇게 풀어야겠다. 자, 2명이 앉을 거야. 총 가지수 따져보겠습니다. 다 해. 어떻게 다 해? 너희들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7피트 하면 안 돼요?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한다? 단순히 네. 서로 다른 7개가 아니잖아. 서로 다른 그래도 되겠다.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자. 자, 이게 이미 이름을 붙여버리자. 이게 1번 자리야, 2번 자리야, 3번 자리에 이름을 붙여버리자. 이름을 붙여버리면 얘가 서로 다 의자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의자는 다 똑같아. 구분이 안 가. 하지만 의자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7번째 자리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다 다른 의자가 돼버리는 거야.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래서 이름 불러줘야 돼요. 해숙 씨. 자, 아이고, 오늘 저기 그거 보다 와가지고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혼가 그게 이 주인공이 해숙 아줌마. 그거 보다가. 하여튼간 이름을 붙여주니까 이제 다 달라져. 그러면은 2명이 앉고 싶어. 그럼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7개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그 2명이 배열이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이 경우의 수 문제들은. 자, 하여튼간 이게 전체 경우인데 뭘 빼겠다고? 이웃하는 거를 빼는 거야. 자, 이웃하려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요. 2명이 이웃하는 거잖아. 여기에 앉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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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에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6군데 중에서 자 하나를 고를 거 아니야. 난 여기 앉을 거야. 이웃할 때. 그 다음에 2명이서 배열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워요. 자,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풀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끝난 상태야. 막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다 이거야. 니들이 잘 생각해봐라 이거지. 솔직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97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시험에서 은근 많이 나옵니다. 똑같이 거의 똑같이 97번 문제가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네, 이거 수영도 안 그리고 푸는 거예요. 알아서 풀어봐. 수영들은 그래도 되죠 뭐. 맞추려면 뭘 못하겠어. 시험 때 나오면 모르겠다 싶으면 수영도 그려버리면 되지. 이게 약간 복잡하죠.
자, 보자. 지금 뭘 하고 싶습니까? 상황이 무엇입니까?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치?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운데 몇 군데를 지나야 됩니까? 네 군데를 다 지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좀 더. 네 군데를 다 지나야 됩니다. 그쵸?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B, C, E, D로 가서 A로 온다.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겠잖아. 그치? A, B, C, E, D, A 다시 돌아올 수 있겠잖아. 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나열이라고 그랬지. 길찾기 문제인데 얘는 이 A 사이에 B, C, D, E를 나열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나열만 하면 돼. 그치? 나열하는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겠어? 4팩이겠지? 4개 나열.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잖아.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길이 어디만 없어? B하고 D만 길이 없잖아. 즉 나열하는데 BD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결국 이 문제는 뭐로 바뀌냐면 BC, D를 나열하는데 BD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이해를 해야 돼. 오. 알겠지? BD가 이웃하지 말아라는 문제야. 근데 전체 가지수에서 빼버릴 거야. BD가 이웃하는 가지수를. 그래서 BD가 이웃되는 거 2팩 곱하기 얘가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2개, 3개 배열 3팩.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려. 오케이? B에서 D로 가는 길만 없어. 그래서 BD가 이웃하게 나열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순열. 오케이, 순열입니다. 그래서 원래 순열 조합이 되게 쉬워졌어요. 원래 2학기 때 있었을 때는 막 함수, 집합 배운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문제들이 겁나게 어렵거든. 거의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다행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집합 함수를 2학기 때 할 때 그때 경리수 문제 나오겠지. 반대로. 자, 조합을 갑니다. 조합. 자, 얘들아. 순열은 뭐였어?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했단 말이야. 너 방금 사진하려고 연필로 찍으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조합은 뭐냐면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너희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을 경우의 수와 청소 당번 2명 뽑을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거든. 반장 2명, 1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아야 된다면 첫 번째 뽑히는 놈이 반장 10명 중에 1명, 두 번째 뽑히는 놈이 부반장 9명 중에 1명이란 말이야. 얘는 만약에 첫 번째 A 뽑고 나중에 B를 뽑을 때와 첫 번째 B를 뽑고 나중에 A를 뽑을 때가 경우가 같아 달라.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같다고. 처음에 뽑히면 반장, 두 번째 뽑히면 부반장 이렇게 할 거야. 그럼 A를 뽑고 B를 뽑을 때와 B를 뽑고 A를 뽑을 때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이잖아. 다른 경우잖아. 이럴 때는 배열하는 문제가 돼. 배열할 때마다 다른 경우가 돼버린다고. 근데 청소 당번 2명을 뽑으세요 라고 해버리면 자, A 먼저 뽑고 B를 뽑으나 B하고 A를 뽑으나 어때 경우가? 같아. 너 오늘 청소해. 너 오늘 소수에 이게 같은 경우가 돼버린다고. 너 반장 부반장 이건 다른 경우가 돼버리잖아. 이게 뽑는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을 순열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냥 단순히 골라주는 거. 야, 나랑 오늘 축구할 사람 10명 모여. 그러니까 골라 10명 오는 거 그냥. 첫 번째 누가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만약에 얘를 순열로 만들려면 야, 오늘 나랑 축구할 사람 10명 오는데 첫 번째가 공격수, 두 번째가 미드필더 이렇게 정해버리면 얘는 배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단순히 고르겠다. 얘를 가지고 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어? 뭐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건 3개 골라. 이것도 순서가 상관없잖아. 나는 1하고 7하고 8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전부 다 조합이 돼. 오케이? 그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 모든 순열 문제를 조합으로 풀 수 있어. 왜냐면 자, 아까 뭐 10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배열하세요 라고 하면 얘를 10명 중에 3명 골라 배열하기 순열로 풀었잖아. 근데 항상 순열에는 조합이 숨어 있어.
한 10명 중에 3명을 고를 거 아니야. 이건 조합이야. 골라놓았어. 이게 3명 골랐어. 그 다음에 3명을 배열해야 돼. 가지수 몇 가지야? 3팩이지. 이게 분리시켜서 풀 수 있는 거야. 모든 순열 문제를, 순열이 어려워. 왜 어렵냐면 고르고 배열하는 게 하나로 돼 있어. 근데 조합은 뭐냐면 골라주는 거 먼저 너희 3명 고르자. 이게 여기서 골라줘. 그 다음에 배열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합을 사용하면 사건들을 갈라가지고 최소 단위로 갈라서 풀 수가 있고 그게 훨씬 쉬워 문제를 풀기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학을 가서 이 통계학에서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되면 그 책의 이름이 조합론이야.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하여튼간 자 자질구레한 설명 안 할 거예요. 조합은 어떻게 하냐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컨비네이션 해서 약자는 C를 써요. N개 중에서 R개 고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N개 중에서 R개 고르세요. 여기가 P가 돼버리면 N개 중에서 R개 골라서 배열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즉 배열이 빠진 거야. 단순히 골라주는 거야. 알겠어? 내가 오늘 학생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에버랜드 데려갈 사람 3명 고르기 해버리면 10시3이 되는 거야. 필기구 5자료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필기구 2개 골라라. 단순히 고르는 문제는 전부 다 C야. 알겠어? 그냥 고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조합이라고 불러주고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너희가 이 개념을. 자 10명 중에서 청소 당번 2명 뽑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10명 중에 1명, 두 번째 9명 중에 1명을 뽑는데 이렇게 단순히 곱하게 되면 순서가 결정이 돼. 첫 번째 뽑히는 놈, 두 번째 뽑히는 놈이라는 순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배열하는 문제가 돼버려. 오케이? 자, 처음에 A를 뽑고 나중에 B를 뽑을 때와 처음에 B를 뽑고 나중에 A를 뽑을 때가 다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근데 결국 이 두 개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나눠야 돼. 두 개가 한 가지가 돼야 돼. 그래서 나눠. 2로 나눠. 정확히 말하면 뭐로 나누냐면 내가 뽑은 2명이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로 나눠주는 거야. 즉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조합으로 풀 때는 순열처럼 푸는데 골라주는 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 자, 10명 중에서 5명 고르고 싶어. 얘를 10C5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한 번 더 설명하자. 만약에 10명 중에 3명을 고른다고 쳐봐. 단순히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순서가 다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게 돼버려. 무슨 말이냐. 이 안에는 A, B, C 고를 때 A, C, B 고를 때 B, A, C 고를 때 B, C, A 고를 때 C, A, B 고를 때 C, B, A 고를 때가 다 포함이 된 거라고. 근데 이건 결국 몇 가지야. 골라주는 작업을 할 때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다 똑같아. 나 어차피 A, B, C, B 3명 데리고 온 거야. 나눠야 돼. 얘가 몇 가지냐 이걸 따질 때에 3명을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만큼이 중복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항상 골라오는 수를 배열하는 걸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순열처럼 푸는데 가지고 오는 것을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그게 끝이야. 그럼 다음 문제 풀 수 있어. 이제 조합 문제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풀 것이냐. 순열처럼 풀어. MPR. 순열처럼 풀어. 그런데 나눠줘야 돼. 내가 R명을 고를 거면 R명을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서 저번에 뭘 배웠냐면 MPR이 참 재미없는 거 얘기하고 있죠. 이건 내가 이제 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MPR은 이렇게 돼. 식적으로 얘를 그대로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M팩에 R팩에 M-R팩 얘가 조합이 돼. 외우는 게 좋아. 외우는 게 좋아. 외우는 게 좋을까? 좋아. 내신에서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어. 내가 증명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 빈칸 채우기. 팩토리얼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나오지. 이거 근데 외워야 되겠다. 외우는 게 맞겠다. 증명 문제가 소수령 나와버리면 얘를 외워야 돼. 그래서 조합은
이게 된다. 그래서 뭐 10C3은 10팩을 나눈다. 3팩에 10 빼기 3팩 이런 정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올지 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1번 NC형 N개 중에서 한 개도 안 고를 거야. 몇 가지일까? 한 가지예요. 0으로 시작하는 거 없어요. 가지수는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N개 중에서 N개를 고르는 가지수 몇 가지일까? 한 개입니다. N개 10개 중에서 10개 다 골라가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겠죠. 자, 두 번째 공식 하나 외우십시다. 이거 이해하십시다. 이거 이해하십시다. NCR에 NCM 빼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10개의 상품을 너희들 나눠주려고. 아이고 이뻐라. 책 다 했네. 시너지 다음 시간에. 책 다 했네. 10개 상품이 있어. 하나씩 골라가보자. 얘기를 딱 펼쳤단 말이야. 아니다. 10개 상품을 딱 펼쳐놓고 나서 만약에 내가 주원이한테 야 우리 주원이가 책을 완벽히 끝내버렸네. 3개 골라가 라고 했어. 10개 상품 중에서 3개 골라라 라고 했어. 그럼 주원이가 뭐 고민할 거 아니야. 아 이거 가져갈까 말까. 이거 가져갈까. 아 필요하나. 이거 내가 가져갈 거 아니다. 미안해. 8개를 고르라고 했어. 그럼 10개 중에서 아 이거 가져갈까? 아 이거 가져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8개를 골라가라고 했는데. 그치?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안 가져가. 그렇지. 안 가져가는 거 2개를 골라버리면 되잖아. 아 나 저거 필요 없네. 저거 빼고 가져가야지. 즉 10개 중에서 8개를 골라가는 것은 10개 중에서 안 가져가는 거 2개를 골라가는 것이랑 똑같다. 이 설명이야. 2개 더 했을 때 n이 된다는 얘기야. 합이 n이 돼. 즉 이거 합이 10개가 된다고. 반대로 가져가는 거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 쓰는 문제가 은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왜 외우면 좋냐면 봐봐. 10, 18을 계산할 거잖아. 그러면 일단 순열처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0, 9, 8, 7, 6, 5, 4, 3 여기까지 곱한 걸 8팩으로 나눠야 돼. 8, 7, 6, 5, 4, 3, 2, 1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짓거리를 해야 돼. 근데 결국 약분시키잖아. 8, 7, 6, 5, 4, 3, 8, 7, 6, 5, 4, 3 결국은 10, 9, 2, 1 이게 돼버린다고. 10시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순열처럼 10개 중에 1개, 9개 중에 1개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이 숫자의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빼가지고 작은 숫자로 계산해라 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이게 끝이요. 뭐 이게 끝이요 진짜. 그래가지고 자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1623번입니다. 아닌데? 오 1623번 하면 어려운 문제구나. 일단 갈게요. 자, 그러니까 NCR이 나왔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쉬운 거 하나 18번 MPR 아닌데 이것도 그냥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하면 되고. 자 21번 20번 보세요. 20번 NC 더하기 M 플러스 1C는 4.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왜 쉬운 문제? 대부분 쉬운 문제로 나올 거예요. 왜 쉽냐? 숫자가 주어지니까 쉬운 문제예요. NC2는요. N개 중에 2개 골라야 돼요. N개 중에 1개, N-1개 중에 1개 나누기 2패. 이게 NC. 자 더하기 N 플러스 1개 중에서 2개 골라라. N 플러스 1개 중에 1개, N개 중에 1개 나누기 2패는 4 곱하기 MP N개 중에 1개, N 플러스 1개 중에 1개. 뭐 계산하는 걸 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마무리는 너희가 짓는 걸 하고요. 19번 봐봐요. 조금씩 보여줄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9번. 한 3분 전에 내가 공식 얘기했는데 2개 더하면 13이면 돼요.
이 공식이잖아, 이 공식. 그치? 두 개 더했을 때 13이면 됩니다. 이런 공식이었어. 자, 일단 뭐 3개짜리는 일단 넘어가자고. 나중에 질문 나오면 그때 풀어줄게요. 자, 유형 2번. 유형 2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증명 문제가 이 조합에서 주로 내거든. 더워요? 시원하겠구나. 여름이야 이제. 자, 조합 잠깐만요. 일단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조합 증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생활 활용 문제까지는 못 가고요. 1627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증명은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나올 수 있어요. 잘 냅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흉악하게 이거를 서술형으로도 내요. 미친 것 같아요. 일단 증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소수령을 넣으면 완전 머리 아프거든. 선생님들이. 근데 그걸 내요. 한 번씩. 미친 것 같아. 진짜. 자, 저기 26번 빈칸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줄게요. 26번. 이해를 확실히 해보자.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m-1c r-1 더하기 m-1c r은 NCR인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아까 NCR 공식을 외우라고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NCR 공식을 써보면 NCR은요 M팩에 R팩에 M-R팩 이게 정의입니다. 내적인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좌변을 잘 정리해서 우변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 공식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M-1팩에 R-1팩에 얘에서 얘를 빼고 팩토리얼입니다. M-R팩입니다. 됐죠? 더하기 자, 이 녀석 공식 그대로 갑니다. M-1팩에 자 R팩에 그리고 M-1에서 R을 뺀 팩토리얼입니다. M-R-1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거 솔직히 이 문제는 통분만 시키면 끝나요. 너희들이 팩토리얼이 좀 어렵기 때문에 통분 과정을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잘 봐요. 자, 일단 이거 비교해 볼까? R-1팩이 크겠니? R팩이 크겠니? 그렇죠. R팩은 R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해진 게 R팩입니다. 자, R-1팩은 정확히 이 부분이 R-1 팩토리얼입니다. R 팩토리얼이 R-1 팩토리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지? 맞지? R-1팩에 R이 곱해지면 R팩이 됩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를 통분시킬 건데 R-1팩으로 통분시킬까? R팩으로 통분시킬까? R팩 큰 놈으로 통분시켜야지. R팩으로 통분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R팩이 되려면 여기에 뭘 곱해야 돼? R 곱해야 돼요. 모르겠어? 써보면 알아. R 곱하면 얘가 R팩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이것도 통분시켜야 돼. M-R팩이 크겠니? 이걸 좀 쉽게 보기 위해서 빼기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누가 더 큰 놈입니까? M-R팩이 큽니까? M-R 플러스 1팩이 큽니까? 얘가 더 크죠. 왜? 잘 써보자. 모르겠으면 써봐. M-R팩은요. M-R부터 시작해서 뒤에 빼지는 숫자가 하나씩 커져요. M-R 플러스 1 M-R 플러스 2 숫자가 커지게 되면 줄어들겠지. 숫자는 결국은 1까지 곱해지겠죠. 즉 M-R팩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M-R 플러스 1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치? M-R 플러스 1팩에 M-R 곱하면 M-R팩이 되는 거야. 팩토리얼 잘 구조를 알아야 돼. 그럼 얘를 통분시키기 위해선 얘가 더 작은 놈이니까 여기다가 M-R을 곱하잖아. 분모 분자에. 그럼 얘는 M-R팩이 되는 거야. 이제 분모가 똑같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분모가 R 곱하니까 얘는 R팩. 그리고 여기에 M 빼기 R 곱하니까 M 빼기 R팩으로 통분이 돼버린 겁니다. 분의 R 곱하기 M-R팩 더하기 M-1팩에 M-R 여기까지 왔습니다. 증명해서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 나왔어요. 어떻게 그러지 마라. 자, M 빼기 계산을 해버려야겠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M 빼기 1팩. 그래. 뭘 쓴 거야? 어쩐지. 자, 맞아요. 그러면은 M 빼기 1팩이 공통이니까 묶어줘야죠. 자, R팩에 M-R팩에 여기 M-1팩으로 묶어주니까 남아있는 거 R 플러스 N-R이 남아요. 좋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N과 M-1팩이 곱해지면 뭐가 돼버릴까? 얘들아 M 빼기 1 팩토리얼에 N이 곱해지면 뭐가 돼버릴까? M 팩이 되지. 왜? M 빼기 1부터 계속 1까지. 자, M 팩이 뭔데? M 팩이 N, M-1, M-2, M-3 이런 거 아니야. 2 곱하기 1. 그럼 이 부분이 바로 M-1 팩이잖아. 그래서 M-1팩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머릿속에서 구조를. M-1팩에 N이 곱해져 버리면 M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M팩이 돼버립니다. N가 M-1팩 곱해지니까. 됐어요. 이게 바로 NCR의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웬만하면 소수령 통으로 안 내겠지만 빈칸 채우기로 나와요. 빈칸 채우기. 여기에 뭘 곱할 것이냐, 곱하면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거 채워주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팩토리얼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 팩토리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돼.